주가가 5분의 1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주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예전엔 교촌 얘기만 나오면 호불호라도 시끄러웠는데 요즘은 이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 돈이면 다른 거 먹지. 이게 끝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진짜 망하는 순간은 매출이 빠질 때가 아니라 굳이라는 단어가 붙을 때입니다. 교촌은 그 굳이를 스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은 교촌 치킨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비싸서 망했다 같은 얄팍한 결론이 아니라 가격을 올리는 방식이 어떻게 브랜드의 신용을 깎아먹고 그게 다시 실적과 주가로 돌아오는지 경제적인 흐름으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교촌은 한때 치킨연금이라는 말까지 붙었던 회사였습니다. 치킨은 경기가 좋아도 팔리고 나빠도 팔린다. 그러니까 교촌은 안전하다. 상장까지 했으니 이제는 더 탄탄해질 거다. 이런 기대가 자연스럽게 쌓였죠. 그런데 결과만 보면 기대와 현실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상장 이후 주가는 길게 미끄러졌고 소비자 인식은 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이건 한 번의 실수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들이 누적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 안 먹어로 바뀌는 구조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교촌을 왜 좋아했는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촌은 치킨을 야식에서 경험으로 만든 브랜드였어요. 간장치킨이라는 장르를 앞세웠고 깔끔한 맛과 정돈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치킨인데도 교촌은 좀 다르지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가격이 비싸도 납득이 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만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값을 내는데 필요한 건 제품의 성능만큼이나 속이지 않을 것 같다는 믿음입니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본질을 보면 이 믿음이 왜 중요한지 더 선명해집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대부분 매장에서 직접 닭을 튀겨 파는 곳이 아니라 브랜드를 운영하고 물류와 소스와 시스템을 공급하고 가맹 구조에서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본사 실적은 결국 가맹점이 얼마나 잘 파느냐, 그리고 한 마리를 팔 때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구매 빈도가 어떻게 유지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전략은 잘 굴러가면 정말 좋습니다. 단가가 높고 충성도가 생기면 가맹점도 본사도 같이 웃습니다. 문제는 프리미엄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프리미엄은 싸게 파는 브랜드보다 훨씬 명분에 민감합니다. 소비자가 비싸도 그럴 만하다 해서 비싼데 뭔가 찜찜하다로 넘어가는 순간 가격은 장점이 아니라 불쾌감이 됩니다. 그리고 불쾌감은 이상하게 오래가요. 사람은 비싸서 한번 화나면 다음에는 같은 가격이 아니라 더 작은 신호에도 예민해집니다. 교촌에서 그 신호가 크게 울린 시점으로 많이 거론되는 게 배달비 유료화였습니다. 배달비 2,000원. 숫자만 보면 작은 돈이죠. 그런데 당시 소비자 반응이 차가웠던 이유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포함되어 있던 게 빠졌다라는 느낌은 사람의 체감 가격을 생각보다 훨씬 크게 올립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대부분 몰래 올린 것 같다는 감정을 자극합니다. 여기서부터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배달 플랫폼이 커지고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 그 비용은 어디선가 처리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선 선택지가 몇 개 없어요. 본사가 마진을 낮추거나 가맹점이 부담하거나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혹은 메뉴 구성과 중량 같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조정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 소비자 체감이 큰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문제는 그 쉬운 길이 신용을 갉아먹는 지름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체감한 건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제품 가격이 오르고 배달비가 따로 붙고 어느 순간에는 매장과 배달앱 가격이 다르고 또 어떤 날은 순살이 왜 이렇게 가볍지? 같은 느낌이 들고 각각을 따로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소비자는 따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묶어버립니다. 여긴 자꾸 꼼수를 쓰네. 이 한 문장이 붙는 순간 프리미엄의 토대가 흔들립니다. 특히 고물가 구간에서는 이게 더 치명적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기분 소비를 줄이고 후회 소비를 피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비싼 건 아깝더라도 납득이 되면 사지만 납득이 안 되는 순간부터는 절대 반복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치킨은 반복 구매가 핵심인 업종인데 반복 구매가 끊기면 가맹점의 체감은 더 빠르게 나빠집니다.
그리고 경쟁 환경이 바뀌면서 교촌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예전엔 치킨은 치킨집에서 시켜 먹는 게 거의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형마트 치킨, 편의점 치킨, 냉동 치킨, 에어프라이어 간편식까지 대체재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건 시장 경제에서 아주 전형적인 장면이에요. 대체재가 늘어날수록 가격 탄력성이 커집니다. 쉽게 말해 가격 올리면 다른 걸로 간다가 훨씬 쉬워진다는 뜻이죠. 프리미엄 브랜드가 살아남으려면 그럴수록 더 강한 명분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배달앱 시장에 무료 배달 경쟁까지 겹칩니다. 예전엔 배달비가 붙으면 소비자가 체감 가격이 급격히 올라갔고, 그래서 배달비가 누구 책임이냐를 두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플랫폼들이 무료 배달을 앞세운 경쟁에 들어가면 소비자 입장에선 배달비의 존재가 흐려집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변화죠. 그런데 프랜차이즈엔 묘한 압박이 생깁니다. 배달비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수록 소비자는 그럼 이제 가격으로 정면 승부하자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때 프리미엄 브랜드는 더 엄격한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서 교촌이 겪은 논란들이 한 줄로 연결됩니다. 가격 인상에 대한 반감, 배달비 체감, 중량과 구성 논란, 그리고 이중 가격에 대한 분노까지. 각 논란은 성격이 다르지만 소비자 마음속에서는 같은 폴더로 저장됩니다. 정직하지 않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한번 저장되면 할인, 쿠폰 몇 장으로 삭제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댓글 분위기를 떠올려 보면 더 현실적입니다. 2만 원 넘는 치킨이 이제는 당연하대. 양이 줄었는데 가격은 그대로면 누가 납득하냐. 매장 가격이랑 배달앱 가격이 다르면 그게 뭐냐. 이런 식의 말들이죠. 반대로 옹호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촌은 맛이 있다. 가끔 생각나는 그 소스가 있다. 대체 불가능한 맛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옹호가 있어도 구매 빈도가 줄면 기업 실적은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팬이 남아도 가끔이면 매출은 못 받쳐줘요. 교촌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원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배달 관련 비용이 늘어나면 기업은 마진 방어를 해야 합니다. 특히 상장사는 분기마다 실적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생깁니다. 이번 분기 이익이 왜 줄었냐 질문을 계속 받게 되죠. 그럼 기업이 가장 쉽게 손대는 게 가격입니다. 가격을 올리면 매출이 바로 늘고 비용 구조가 바뀌지 않아도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격은 마법이 아닙니다. 가격은 수요라는 대가를 치릅니다. 가격을 올리는 순간 어떤 고객은 이탈합니다. 문제는 프랜차이즈는 이탈이 한번 시작되면 연쇄 반응이 생긴다는 거예요. 매출이 줄면 가맹점이 힘들어지고 가맹점이 힘들면 서비스 품질이 흔들릴 수 있고 품질이 흔들리면 브랜드 이미지가 더 나빠지고 이미지는 다시 수요를 깎아먹습니다. 이런 순환이 돌기 시작하면 어느 시점부터는 가격을 올려도 매출이 안 받쳐주는 구간이 옵니다. 그게 정말 위험한 구간입니다. 실제 사례로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느 평일 밤 가족이 치킨을 시키려다가 앱을 켭니다. 허니콤보를 눌러보고 가격을 보고 배달앱에서 결제 단계로 넘어가다가 매장 가격이랑 다른 애를 발견합니다. 그 순간 가족회의가 시작돼요. 이게 왜 달라? 그럼 다른 데 먹자.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브랜드로 넘어갑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 집이 교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굳이 여기서 불편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게 프리미엄이 무너지는 순간의 표정입니다. 주식시장은 이런 변화를 아주 냉정하게 반영합니다. 시장이 보는 건 감정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소비자의 구지가 사라지면 반복 구매가 줄고 가맹점의 체력이 떨어지고 성장 스토리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주가는 프리미엄을 잃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상장 스토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성장으로 다시 올라갈 거냐 질문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브랜드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투자자의 감정은 생각보다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소비자는 나를 만만하게 보내라고 느끼고 투자자는 시장이 이 회사를 더 낮게 평가하느라고 느낍니다. 둘 다 본질은 신뢰입니다. 한쪽은 제품 신뢰, 다른 한쪽은 경영 신뢰죠. 이 두 신뢰가 동시에 흔들리면 기업은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교촌이 완전히 끝났느냐?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촌은 여전히 강한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독자적인 소스 경쟁력, 전국 가맹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충성 고객층이 있습니다. 게다가 비용 구조를 개선해서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구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 이익이 성장에서 나온 건지, 절감에서 나온 건지입니다. 절감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짜내고 나면 더는 짤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결국 매출, 즉 소비자 마음을 되돌려야 합니다. 소비자 마음을 되돌리는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어렵지만 단순합니다. 정직함입니다.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원가가 오르면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소비자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설명이 일관되는가. 둘째, 변화가 투명하게 고지되는가. 셋째, 매장과 플랫폼, 가맹점과 본사 사이에서 책임 회피가 반복되는가. 이 셋을 종합해서 이 회사는 믿을 만한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요즘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훨씬 빨리 공유합니다. 커뮤니티에 글 하나 올라가면 그게 기사로 이어지고 그게 다시 브랜드 검색량으로 반영됩니다. 시장은 정보가 느리게 퍼지던 시대보다 훨씬 잔인해졌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건 맛보다도 신뢰의 속도입니다. 신뢰가 깨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이 지점에서 교촌 이야기는 교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 전체의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지금 가격이 오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체재가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살아남는 브랜드는 두 종류로 갈립니다. 정말 싸게 팔아서 선택되는 브랜드, 아니면 정말 믿을 수 있어서 선택되는 브랜드. 중간에서 비싼데 믿음도 흔들리는 포지션은 가장 위험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수렴합니다. 기업이 소비자를 이기려 들면 언젠가 소비자는 기업을 끊습니다. 교촌의 논란들이 사실이냐 아니냐의 싸움이 아니라 소비자가 그렇게 느끼게 된 순간 이미 게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브랜드는 이미지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거래 비용을 낮춰주는 장치입니다. 생각할 필요 없이 사도 되는 상태가 브랜드의 힘인데 그 힘이 무너지면 소비자는 갑자기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시작한 소비자는 다시 감정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교촌이 다시 예전처럼 비싸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프리미엄의 시대가 끝나고 더 강한 가성비 경쟁의 시대가 열렸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체감, 지역, 최근에 치킨을 고를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는지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그 반응을 모아서 다음 이야기 흐름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